안녕하세요. 재정학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강 하겠습니다. 15강 계속 우리 외부성 대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외부성 대책으로 이제 피구 방법, 피구 보조, 피구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시간에는 이제 기업 합병 방법입니다. 기업 합병은 뭐 간단하게 현실에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누구 간에 하는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합병은 기업이 합병되어버리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누구 간에? 원인 제공자 A하고요 제3자 C 간입니다. 그렇게 합병하면 주술 해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제지업자하고 양식업자잖아요. 제지업자 원인 제공자하고 이 피해자인 양식업자가 합병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제지도 하고 양식도 한다. 그럼 자기가 폐수 올려버리면 자기가 피해 보잖아. 누가 그런 피해를 보고 당연히 뭐 자기가 피해 안 보려면은 자기가 뭐 정수상키 단다든지 이거 환경오염을 폐수를 안 흘려보내려고 노력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A와 C 간이 합병되면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걸 끝나고요. 현실에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방법은 방법입니다. 다음에 이제 D가 호증입니다. 자, 이게 사후에 이제 재산권을 할당해서 합해 거래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A와 C 간입니다. 사후에 A하고 원인 제공자 A하고 제3자 C 간에 합해 거래가 되도록 한다는 거죠. 돈이 거래되도록 그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돈이 거래되면 시장화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본칙입니다. 코증리가. 그럼 코증리에서는 그 상호성을 주장했는데, 자, 코증리는 A와 C 간에 이제 사후에 돈이 거래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상호성을 주장했다. 상호성을 주장했다. 상호성이란 뭐냐면은, 자, 우리 피해만 이야기합시다. 이 사람이 공해 가해자고요. 이 사람이 공해, 요 양식업자고 이게 이제 제지업자다만요. 그 피해를 받았다만 요 양식업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돈이 거래되도록 하는데, 재산권을 누구에게 줘야 되겠어요? 재산권을 당연히 이제 피해자한테 재산권을 주는 거는 이제 피해자한테 재산권을 주면 환경권이죠. 환경권을 주면 이제 폐수원료 보낸 자체가 환경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해 보상해 줘야 됩니다. 그럼 해결. 근데 상호성 뭐냐면은 이 피해자한테 권리를 안 주고 재산권을 이 A한테 공해 가해자한테 재산권을 줘야 된다. 공해 배출권이라는 공해 배출 권리라는 재산권을 주면은 또 돈이 거래됩니다. 그래서 같이 해결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상호성이 약간 이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경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상호성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사례도 들어드려볼게요. 재산권을 꼭 피해자한테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C한테는 피해자한테는 환경권이라는 재산권을 주고 환경권 혹은 쾌적권 혹은 A한테 공해 가해자는 공해 배출 권리라는 배출권 이거 줘도 된다. 꼭 공해 피해자한테 환경권을 줄 이유는 없다. 공해 배출 권리를 주더라도 이 사람한테 재산권을 주더라도 해결은 된다. 그럼 이리 주나 저리 주나 사회적으로 동일한 해결 방법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상호성입니다. 재산권을 꼭 그 피해자한테 환경권만 주는 게 아니고요. 공해 가해자한테 공해 배출권이라는 재산권을 주도 사회적으로 어쨌든 동일한 해결 방법을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상호성입니다, 여러분. 상호성. 자, 제가 상호성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내가 사례를 한번, 아까 이제 우리가 이 강에 A가 제지업자가 폐수를 흘려보내가지고 양식업자들이 양식업자들 피해액이 1000만이라고 합시다. 자, 양식업자들의 피해가 1000만원 발생한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외부 불경제인데, 요걸 이제 재산권을 할당해서 거래되도록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세 가지만 예를 들어, 이 해결 방법으로 세 가지만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요 C한테 이제 요 1000만원 피해 제지업자가
회수 흘려보내버리고 C업자들한테 이제 요 피해액 1,000만 원을 보상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1,000만 원 보상. 1,000만 원 피해 받았으니까 이제 보상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이 사람이 정수장치를 달 수 있잖아요. 정수장치 달하면 폐수 안 나오잖아요. 피해를 안 준다면. 그 정수장치 다는 방법이 있다 합시다. 정수장치를 달하면 폐수가 안 나와서 해결됩니다. 정수장치 다는데 돈이 얼마냐 하니까 정수장치 다는 게 물어보니까 총 700만 원이 700만 원이 들어간다 합시다. 정수장치 다는 데는 700만 소요된다. 마지막 하나 이제 세 번째요. 만약에 이 기업이 제조업자가 생산을 줄이면 종이 생산을 줄이면요. 종이를 적게 생산하면 적은 폐수가 나온다 합시다. 지금보다 적은 폐수. 적은 폐수가 나와서 C의 피해액이 1,000만이 아니라 이 300으로 줄어든다 합시다. C의 피해액, 적은 폐수가 흘러나오니까 C의 피해액이 300밖에 안 된다 합시다. 300만 원. 그리고 자기들이 종이 생산을 줄이니까 적게 팔아가 이윤 감소도 종이를 적게 만들어 파니까 이윤이 감소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윤 감소액의 이제 계산해 보니까 200만이 들어간다. 자, 요 세 가지 방법만 이제 그 생각을 해봅시다. 보상해주는 방법, 정수장치 다는 방법, 생산 감소라는 방법을 취하는 방법. 요 방법이 있는데, 요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요 방법이죠. 3번. 1,000만 원, 700만 원. 요는 토탈 500만 원 해결되죠. 500만 원. 그러니까 A 기업이 생산을 줄이는 방법을 하면 적은 폐수로 C의 피해액이 300에 이거는 물론 보상해줘야 되죠. C한테 300만 원 보상해주고 자기 적게 생산해서 이윤 감소액이 200만이니까 감소하면 이 두 개 합치면 총 500으로 해결됩니다. 500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 따지면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생산 감소라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재산권을 주는데 이 거래가 되려면 재산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 피해자한테 환경권을 주겠어요. 자, 환경권이 들어갔습니다. 환경권을 위한 재산권을 주세요. 그러면 이 제조업자가 폐수를 보내는 자체가 권리 침해입니다.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피해를 보상해 주든지 아니면 정수장에 달든지 생산 감소라는 방법으로 가든지 어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제조업자가 이 3번의 방식으로 당연히 제일 좋은 방법이 이거잖아. 500.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물론 500만원 부담은 이 사람이 하는 거죠. 재산권이 여기 있으니까 비용 부담은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500만원 비용 부담해서 생산 감소라는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환경권 안 주고 공해 배출권을 주겠습니다. 환경권 안 준대. 양식업자한테 환경권 안 주고요. 이 제조업자한테 공해 배출 권리라는 재산권을 주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세요. 여러분, 같은 기업 활동 아닙니까? 양식업자, 제조업자. 그 양식업자는 자기들이 환경권을 주장하는 이유가 자기들이 양식을 하니까 환경권을 주장하는 거죠. 깨끗한 강물을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네. 그 사람 제조업이죠. 종이 만들면 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 나는 종이를 만드니까 공해를 배출할 권리가 있다. 너는 양식을 하니까 깨끗한 강물을 소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듯이 나는 재질을 하니까 종이를 만드니까 나는 공해를 배출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를 떠나서 보면은 이 기업 활동의 자유라는 측면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죠. 왜 꼭 시만 환경권을 주장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환경 문제는 환경권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이 기업 활동 면에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상호성이라는 겁니다. 왜 꼭 피해자한테 환경권을 줘야 되는가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제지업을 하니까 종이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종이도.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기업 활동하는데 나는 공해 배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상호성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해 배출 권리를 주세요. A한테. 이제 이 사람은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해 배출권이 있으니까 폐수를 그냥 보내버리겠죠? 공해 폐수를 흘려보내버립니다. 근데 C가 해결합니다. 그 비용 부담은 C가 하는 거죠. C가 하는데 역시 3번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이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해결 안 하죠. 자기가 공에 배출 권리나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패소를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시가 이제 1000만 원 피해보고 있을까? 그보다는 좋은 방법이 700만 원 저희들이 모아가지고요. 이 양식업자들이 700만 원 모아가지고 정수장치 달아주는 게 더 좋을 겁니다. 300만 원 유리하잖아요. 1000만 원 피해보는 것보다 700만 원 모아가지고 정수장치를 달아줘 버리면 300만 원 유리하죠. 이 방법보다 이게 더 좋죠. 500만 원. 그러니까 이 양식업자 대표가 이 제조업자 사장한테 찾아가 협상합니다. 야, 너 그 생산 줄여줄래? 너 생산 줄여주라. 그 너 이윤 감소가 200만 원 발생하니까 내가 200만 원 줄게. 200만 원 줄 테니까 너 생산 줄여주라 협상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오케이 하겠죠. 200만 원 받으니까 생산 줄여줍니다. 그리고 적은 패수로 CA 피해액이 300만 원 발생하니까 합쳐서 총 500만 원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비용은 양식업자들이 해결되는데 역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방법이거든. 이 방법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그게 이걸 주나 사회적으로 동일한 해결 방법을 갖는다. 이게 이제 상호성입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비판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 일단 코증리의 그 내용은 상호성이고요. A와 C 간의 합해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코증리. 사례 같은 것도 문제가 나옵니다. 사례도 시험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코증리의 문제점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코증리의 문제점. 자, 코증리의 문제점입니다. 첫째, 문제점 3개인데 가장 큰 문제가 A보다 배꼽이 크다. 이 둘이가 재산권을 할당해서 이제 돈이 거래되도록 하라는 건데 이 돈 거래 비용, 이 거래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래 비용이 자, 이게 문제점에서 코증리 문제점을 1번이라 할까요? 1번 이렇게 자. 거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거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문제점입니다. 거래 비용이 뭐냐면은 둘이가 A와 C 간에 협상해서 돈 거래가 되는 건데 협상이 잘 안 될 때요. 협상이 잘 안 되면 어찌 됩니까? 소송 걸리가요. 소송 걸리고 소송 걸리면 소송 비용뿐만 아니라 심리적 비용, 시간적 비용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소송에 한번 휘말려버리면 생업이 안 돼요. 생업이. 소송에 한번 휘말리면. 소송도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죠. 2년, 3년, 4년 끌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죠. 협상이 잘 안 될 때는. 협상이 안 되면 소송 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게 이게 코증리가 현실에 많이 행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애보다 배꼽이 크지. 그럼 어느 때 이제 협상이 잘 안 될 때 이런 거래 비용 가담 문제인데 협상이 잘 안 될 때는 이제 여기 보세요. 이거는 좀 잘 될 겁니다. 이 내가 예시를 든 요거는 잘 되는데 협상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이죠.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양식업자가 한 20명이다, 30명이다. 가해자는 1명인데 이제 양식업자들이 피해자가 한 30명, 100명이다.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이게 협상이 잘 안 돼요. 누구는 얼마 받고 뭐 끝나겠다 하는데 나는 그거 받아 안 되겠다 뭐 등등 소송 걸겠다 뭐 사람이 많으면 이게 말이 많으니까 협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당사자 다수인 경우에 협상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사람이 피해액이 측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1000만 원. 근데 이 재산권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무조건 화폐 거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화폐 거래. 돈 거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얼마인지 재산권이 얼마인지 측정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야 피해, 양식물의 피해니까 얼마 피해받았다 계산이 쉽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손피해라든지 이런 거. 손피해가 내 잠을 못 잤다는 이런 거는 보상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 재산권 측정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왈가왈부 협상이 안 되고 소송 걸리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무임승차 시, 무임승차는 뭐냐면은 피해 안 받았는데도 피해 받았다. 또한 100만 원 피해 받았는데 신고는 1000만 원 피해 받았다. 이렇게 거짓 신고. 이게 무임승차인데요. 이런 거 발생했을 때 기술적 증명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이거죠. 분명히 저 사람 피해가 안 받았는데 피해 받았다고 신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기술적 증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역시 이런 거야 뭐 정확하게 증명이 되겠지만 양식물의 피해는
소음 피해 옆집에서 뭐 두드리대는데, 만약에 두드리대는데 옆집에서는 진짜 피해를 안 받았다 합시다. 근데 이게 소송 걸리니까 뭐 나도 피해받아 이렇게 신고 들어갈 때 그 밀폐된 공간에 이 피해를 받았는지 그 집안이 피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누가 증명할 거야. 그러니까 피해받았다는데. 그죠? 난 잠 못 잤다. 그러면 뭐 이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고 뭐 이게 증명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 이런 경우에 협상이 잘 안 돼서 이런 비용이 심각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호승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거예요. 두 번째가 상호성의 문제가 있다. 상호성의 문제가 있다. 이게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가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이래나 저래나 이 3번의 방식으로 가장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죠. 도덕적 문제, 환경적 문제. 도덕적 문제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 여기 이제 가해자, 공의 가해자한테 권리를 줘서 피해자들이 비용 부담한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는 있어요. 그리고 환경론적으로 보더라도 환경론자들은 무조건 환경권을 주장할 겁니다. 공의 배출권이가 뭐냐 이거. 공의를 마음대로 배출하라는 이야기냐 이거. 환경론자적인 문제, 그 다음에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거는 있죠. 그래서 상호성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는 이제 소득 분배 문제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돈 비용 부담해야 되는 거는 가해자가 비용 부담하는 게 낫겠죠. 예, 피해자가 권리를 가지고요. 근데 피해자가 비용 부담하고 가해자가 권리를 가지는 게 좀 이상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문제 혹은 소득 분배상의 문제 이렇게 부릅니다. 분배 문제, 도덕적인 문제는 있고요. 그다음 환경론적인 문제가 있죠. 환경론적 문제는 있다. 상호성이 경제적인 문제는 있는 거 아닙니다. 잘 이해하시고요. 그럼 그거 다 했어요. 여기 제일 큰 문제고 1번이 2번은 상호성의 문제가 도덕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세 번째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 정치적 협상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그 정치 협상 능력의 불균형입니다. 협상 능력의 불균형 문제.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가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 공의 가해자들 보통 기업들 자금력 풍부하고 로비력 풍부하고 정치권의 로비력 풍부하고 정보력 뛰어난데 근데 우리 서민들 피해자들 서민들은 부풀이 혜택이가 조직력 없죠, 정보력 없죠, 로비력 없죠. 이렇게 제대로 협상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이거 1000만원 피해 보상 받으려고 이게 이 소송 들어갔을 때 대충 한 100만원만 보상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인 협상 능력의 불균형 문제. 여기 이제 뭐 크게 1번이 최고의 문제죠. 호승이 최고의 문제점이 1번입니다. 그럼 이제 상호성 문제, 협상 능력의 불균형 문제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코승입니다. 네, 코승이. 자, 그래서 이제 코승까지 했으면 이제 마지막 오염 면허권 제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염 면허권 제도는 이제 특징, 조건, 운영 방법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리얼 오염 면허권 제도, 면허제도. 그리고 이제 면허 오염을 방출할 수 있는 권리, 면허를 우리가 자동차 면허증처럼 면허를 줘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그 면허권에 적혀있는 한도 내에서 오염을 방출할 수 있고요. 그 이상은 오염을 배출 안 되는 겁니다. 면허권 없는 사람은 무조건 오염 배출 못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총량, 전국의 총량의 오염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특징은 이제 자, 요게 지금 세계적으로 막 나라들마다 앞다투어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좋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요걸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중인데, 이 특징은 사회적으로 가장